자, 오늘 한발은 어디로 가볼까요?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 중심은 이미 잡혔어요, 반도체가.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벤트인 누리호 3차 발사 지금 순항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이제 옮겨서 아마 기립하는 걸로 지금 계속 보도들이 나오는데 날씨에 이변만 없다면은 내일 잘 발사해서 성공하기를 또 기원하고 온 국민이 잘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틈새를 뭐 2차 전지 섹터도 뭐 테슬라가 상승했으니까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개발 그리고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네옴시티 이건 뭐 좀 식상한 재료긴 한데 다 재료들은 살아있죠. 국내도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쪽이라고 하긴 뭐한데 하여튼 관련된 밸류 체인이 또 회자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이제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지진 빈도수가 너무 잦아요. 뭐 큰 이슈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경각심이나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향후에 뭐 건축물을 올릴 때도 조금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내진 설계라든지 뭐 이런 쪽도 찬찬히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항상 우리 보면은 일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복적이죠. 뭐 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고. 어제죠, 어제 오늘 23일이니까 22일 날, 5월 22일자로 지진 관련된 기사를 한번 좀 이렇게 쭉 뽑아왔는데 올 하루에 많이 나왔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포함입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시간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동쪽에 6.8 지진 밑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게 5월 22일 0시 28분. 그 위에가 이제 솔로몬 제도 뭐 호리아나 해구인가요? 이 바다에서 6.1 규모 지진. 1시 12분. 하루에 다 일어난 겁니다. 강원 동해 북동쪽 바다에 2.3 지진. 새벽 3시. 그다음에 새벽 5시에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나오고 일본 가고시마현 쪽에 또 지진. 이게 어제 하루에 나온 건데 이 전에 보면은 20날, 5월 20날하고 5월 19일 날 태평양 뉴칼레도니아 동남쪽 바다에서 규모 7.1 지진, 쓰나미 경보. 7.1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고리에 계속 지진은 매년마다 많았긴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에 많이 잊혀지셨겠지만 2월 달에 튀르키예의 대지진 참사가 있었죠. 무려 5만여 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또 자꾸 지진이 이제 나오고 있고 우리 동해안에도 지금 지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빈도수가 너무 높다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뭐 관련 기업들이라고 해서 수혜주 이렇게 찾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업 얘기는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아랍에미레이트 개발, 네옴시티, 뭐 국내에 이제 뭐 신공항이라든지 뭐 지하 터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감리 업체들 많이 얘기하죠. 교화 엔지니어링, 유신, 한미 글로벌, 뭐 동아지질, 히림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오늘은 한국종합기술 작은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900억 원대예요. 900억이 안 되네요. 760억이네요. 1분기 매출이 667억. 실적 잘 나왔네. 네. 영업이익은 12억.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알짜배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한강변 일대에 고층 고도 제한 없어진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35층을 없애고 뭐 50층, 70층 스카이라인이 변한다. 뭐 이런 내용들 하죠. 근데 높이 올리면은 좋은데 지진에 대해서도 다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한국종합기술은 내진용 콘크리트 신축 이음 장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뭐 짧게 봤습니다만 이렇게 봤고 이 아이디어를 좀 확장할 수 있을지 무거운 주제를 한번 던져볼까요?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진 관련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지금 조금 겹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뭐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1200조. 네, 그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꿈틀꿈틀 되기도 했고 특히
지금 우리 동해안 쪽에 지금 지진에 대한 이제 우려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물론 바다 쪽에서 나오는 지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진동이야 느껴도 내륙 쪽에서 네. 아직 내륙에 뭐 특별한 징후는 없는데 항상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당연히 뭐 그거야 그렇죠. 네. 피해가 있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라는 게 원래 이게 사실 아주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좀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그래요. 거기 네.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동해안 쪽에 지진의 빈도가 좀 잦아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그쪽에 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상황이거든요. 2, 3일 단위로 반복이거든요. 네. 그러면 22일 아까 쭉 나왔죠. 네. 오늘 아침에는 지진 관련 뉴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22일에서 한 2, 3일이면 24일, 25일 때인데 네. 뭐 제가 지진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진도 4가 넘어가는 이제 지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게 모든 이제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또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제 네. 이슈가 아닐까. 얼마 전에는 지금 또 이탈리아에 120년 만에 지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 네. 이탈리아 총리가 지금 G7 정상회의 하다가 급하게 또 귀국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홍수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제 이슈 아까 뭐 터키 대지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튀르키예. 올해 또 여름에는 그 또 슈퍼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또 계속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이제 또 고온 폭염이 또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또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반도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 아까 뭐 지진 테마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뭐 삼형 엠텍, 코리아 SE 뭐 이런 네. 종목들을 아마 지진 테마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좀 추가해드릴 종목으로 아까도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아지질. 동아지진. 네, 동아지질 요 기업이 이제 뭐 대규모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집안이라든지 맞아요. 지질 상태를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동아지질은 전자공시 열어보면은 수주 공시가 엄청 많아요. 요즘에 또 SOC 투자가 사실 다시 이제 좀 재개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수출이 부진하니까 내수 살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소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서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SOC 투자와 관련된 이제 뭔가 우리가 그 대규모 이제 건축물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구조물을 올릴 때 집안 검사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요즘엔 특히나 또 만약에 이제 뭐 빌딩을 하나 올린다라고 하면 지하에 또 주차장을 또 깊게 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집안 지질 조사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동아 지질 당연히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동아 지질은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네. 이제 또 부각이 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동아지질은 나름대로 이제 12,000원대 구간에서 아주 빠르게 좀 가격이 좀 회복되고 지금 나오는 차트가 이제 동아지질 차트인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차트는 지금 동아지질이 거래량도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좀 이쁘게 차트가 좀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종목만 더 언급드리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네네네. 요거 이제 감리 요것도 역시 이제 SOC 이제 전문 종합 토목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이제 감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한때 이제 네옴시티 이제 수혜주로 조금 이제 부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또 건설주들 특히 이제 대형 건설주들 말고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소형 건설사들 그리고 감리회사들 뭐 해인이라든지 데모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하고 이제 지진과 관련된 이슈 또 겹치는 종목들이 뭐 도화 엔지니어링, 동화 지질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한국종합기술 뭐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설계, 시공, 감리를 토탈해서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국내에도 이제 반도체 공장들 뭐 증설한다고 이제 투자한다, 뭐 디스플레이 얘기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진 설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조금만 흔들려도 첨단 그렇죠. 쪽은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꾸준히 생각해보자 의미에서 한국종합기술 그다음에 김현미 매니저는 동아지질. 네, 저는 확장. 동아지질 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영민 매니저 오늘 또 따로 선택 어디로 갈까요? 오늘 뭐 미국 증시가 뭐
아주 핫한 재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 뭐 루시드, 리비안 이런 전기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네.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도 장 막판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화이자도 모습들이 좀 오르긴 나타났기 했어요. 때문에. 네, 오늘 맞아요. 화이자도 5% 넘게 올랐죠. 다이어트 약. 네. 오,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요즘에 좀 미국 시장에서 특히 조금 이슈가 많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중년의 남성들 복부 비만 때문에 네.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네. 선뜻 먹지는 못하겠고. 한 1년 정도 복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30kg 정도 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효과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될까?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이제 임상을 통해서 네. 약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상태이기 그래서 때문에 뭐 고도 비만 환자의 네, 맞습니다. 저이겠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오남용을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성분들 또 여름 다가온다고 네. 그렇죠. 다이어트 약으로 이걸 이제 그리고 단기간에 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네.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치료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저는 출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최소한 1년 가까이 이제 좀 장기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이제 급하게 빼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 고도 비만 환자에 한해 네. 환자죠. 환자에 대해서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화이자도 좀 올랐고 네. 뭐 개별 기업들의 개별 이슈들이 좀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 오늘 테슬라 주가가 오랜만에 조금 빵끈 웃었기 때문에 네. 저는 테슬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오늘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아모그린텍.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종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한번 좀 올라섰다가 다시 이제 좀 바닥권으로 수렴이 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테슬라 이제 수혜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나노 소재 이제 기반의 소재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들으신 게 고효율 이제 자상 부품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자상 부품 매출이 이제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작년에 이 회사가 이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이 1,421억. 영업이익이 88억.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실적이 이제 그랬다는 거고요. 영업이익 88억은 2021년에 비하면 무려 이제 400% 이상 증가를 네. 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니까 아,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늘어났구나. 결국은 테슬라 이제 판매량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면 테슬라에 이제 탑재되는 고효율의 이제 자동 부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출도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모그린텍은 테슬라의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은 또 픽업 트럭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럭을 전문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제조하고 있는 이제 리비안, 리비안에도 이제 독점적으로 2021년부터 고효율의 이제 자동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비하면 지금 테슬라가 올해 예상 이제 생산 그 능력이 한 180만 대 정도로 추산이 좀 되고 있고 내년에는 한 250만 대 정도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생산 능력이 한 10만 대에서 15만 대.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하면 아주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어쨌든 생산 능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테슬라에 많이 못 미치지만 대당 들어가는 이제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이제 이 픽업 트럭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단가도 이제 더 비싸고 대당 이제 탑재되는 부품의 숫자도 이제 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생산 능력 뭐 판매량 요것만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리비안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건 오히려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 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의 이제 주가가 특히 조금 강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 아모그린텍도 같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요즘에 자동차 업종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 기아도 뭐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고 화신이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름대로 지금 재평가가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모그린텍도 어찌 보면 자동차 이제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신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이제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저는 재평가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올해도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도 영업이익이 대략 한 약 1,800억 정도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98억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작년에 좋았는데 작년보다 지금 2배 이상 더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뭐 한 2,200, 300억 정도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가격 상승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이제 4월, 5월 달에 조금 올랐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25% 정도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하단 추세로 다시 이제 수렴이 좀 돼버렸거든요. 한번 강하게 올라서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하단까지 좀 떨어진 요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6,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근처 2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영미 매니저의 오늘 선택은 아모그린텍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저렇게 네. 지금 제시를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하셨고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